네, 옷장 주목할 종목 오늘 이상로 파트너와 찾아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의 돈 되는 트렌드 화면을 통해서 바로 만나보시죠. 네, 전기차 화재 위험 확산에 국내 2차 전지주 주목해보자가 오늘의 주제인데요. 네. 전기차 화재 우려에 전기차 포비아, 즉 전기차 공포감까지 생기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국내외 완성차 업체들이 국내 유통되는 전기차에 어떤 회사의 배터리가 들어갔는지 직접 나서서 밝히고 있는데요.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벤츠의 생각보다 중국산 배터리가 많이 포함이 돼서 시장에 실망스럽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일명 배터리 실명제가 되면서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거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사실 전일 같은 경우에 우리가 2차 전지주들이 전반적으로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특별하게 또 올랐던 것이 이제 전고체 관련주들이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런 이제 우리가 화재, 2차 전지에 대한 화재가 이루어지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전해질에 대한 문제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분리막이 제 역할을 못하면서 이제 합쳐지면서 이제 열폭주가 이루어지는 단계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전고체 관련주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현재 재평가를 좀 받고 있는 과정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배터리에 대한 제조사들이 밝혀 현황을 얘기하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선 이제 현대차부터 한번 현황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가 보면 이제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CLTL, 이제 닝더 스타일을 쓰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SK온과 LG 에너지솔루션 배터리를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는 조금 자신감 있었던 것 같아요. 가장 먼저 밝히면서 우리는 메드 인 코리아 쓰고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다시 한 번 더 해주는 모습들이었고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BMW도 이 수입차 업체 중에서는 가장 먼저 이 배터리 제조사를 밝히는 부분이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내용들을 보면 이제 BMW iX1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i5 그리고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7 모델까지도 이제 나와 있는 모습들인데 보면 이제 조금 고사양 모델이 이제 숫자가 높은 게 고사양입니다. 조금 더 하이엔드급이죠. 그러면 대부분 다 이제 하이엔드급 같은 경우 중형이라든지 중대형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I 배터리를 현재 쓰고 있고 다만 이제 우리가 물론 이제 iX1도 비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라인업 중에서 조금 소형차 기종은 지금 현재 CLTL 모델을 좀 쓰고 있었다. 말 그대로 가격적인 부분 자체에서 국내 배터리보다는 중국산 배터리가 훨씬 더 쌉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분에서 단가 압박이 좀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으로 파악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문제가 이 메르세데스인데 우리가 이거 봐야 되는 것이 보면 이 뭐랄까 이제 가격적인 부분으로 사실 보면 벤츠는 이제 E 클래스, S 클래스 이렇게 넘어가면서 S 클래스로 넘어가면 1억 이상에 대한 금액을 줘야지만 구매가 가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EQE 모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E 클래스 모델에서 대부분 다 이 파라시스사에 대한 배터리를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 안에서 지리사에 대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벤츠에 대한 부분에서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파라시스 같은 경우에 협력 관계에 있는 업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배터리도 이 파라시스사에 대한 배터리를 쓰고 있지만 현재는 여기에 대한 부분이 화재에 대한 위험성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메르세데스에 대한 조금 우려감들이 좀 나타났다라는 부분으로 봐야 되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최근 들어서 보면 CLTL 배터리를 또 많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산에 대한 배터리에 대한 부분이 조금 경계감이 이 메르세데스에 대한 부분에서 앞으로 바뀔 것인가 아니면 계속 중국산을 쓸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지금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보면 대부분 다 SK온이라든지 또는 LG 에너지솔루션 배터리를 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자,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아우디에 대한 전기차 배터리 현황인데 보시다시피 아우디 같은 경우에도 100% LG 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배터리를 지금 현재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만큼 이런 배터리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면서 이런 제조사들 같은 경우에도 빠르게 밝히는 부분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공개가 되면서
생각보다는 우리나라 배터리가 많이 채용이 되고 있다는 것이 현재 주가에 대한 반등 모멘텀이라고 보고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볼보 같은 경우에도 현재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폭스바겐도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라는 것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한국경제신문에서 밝혔던 나머지 차종들에 대해서 이 기자분이 엄청나게 취재를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이 기사를 정말 참고를 많이 했거든요. 우리 이 한국경제신문 이 기자분 너무 대단하신 것 같고 여기 보시면 대부분에 대한 차종들에 대한 배터리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반드시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배터리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사실 전기차에 대한 부분 상당히 뭐 중요한 그림이니까 뭐 요걸 사진을 찍어 놓으셔서 같이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2차 전지가 화재가 왜 일어나느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에서 이번에 사고 났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과충전이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제 보면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충격에 의해서도 배터리가 열폭주가 나올 수 있는 거고 또는 이제 진동에 대해서 또는 이제 방전했을 때 또는 이제 과충전되었을 때 또는 조금은 외부 온도가 뜨거웠을 때 또는 이제 소금물에 의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중적인 부분에서 이 리튬이온 전지는 폭발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간혹 가다 보면 이 알리나 또는 테무 같은 데서 저렴한 게임기 같은 거 보면 배터리가 안에 중고서 배터리 들어있거든요. 그걸 계속 충전을 하다 보면 배터리가 부풀어 올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인터넷상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 이제 열폭주 전조 현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런 과정들을 원론적으로 막을 수 있는 부분은 없냐? 사실 현재까지에 대한 기술로는 막을 수 있는 부분은 없죠. 다만 한국산 배터리와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그런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라는 거죠. 그러면 왜 한국산 배터리가 그래도 좀 더 기술적인 부분에서 안전하고 공정이 좀 더 투명하게 이루어지느냐라는 건데요. 결국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공정에 대한 차이라고 봅니다. 이런 공정을 통해 가지고 국내 기업들, 공정장비 기업들에 대한 초인류적인 기술력들을 현재는 다시 한 번 더 부각시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 있는 장이라고 보고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공정장비주들이 중국에 대한 부분에서 납품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현재는 이런 제조 공정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안정성이 좀 더 기반이 된다면 이런 공정장비주라든지 또는 2차 전지에 대한 재평가가 좀 더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정장비주 오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윤성 FNC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성 FNC는 국내 전국 공정 장비 안에서도 이제 믹싱 공정을 좀 담당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보면 낙폭이 대단히 크게 나타났던 부분이 존재를 하고 52주 동안에 대한 주가 추이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2주 동안에 대한 주가 추이를 보면 쉬지 않고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19만 7,100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 4만 6,200원이니까 이런 배터리에 대한 우려감들 그리고 미국발에 대한 모멘텀 우려감들이 작용하면서 주가는 엄청나게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고 이제는 바닥권역부터 조금씩 바뀌어 나가고 있는 형국인데요. 최근에 전국 공정 장비 안에서 PNT 그리고 CIS가 상당한 상승세를 보였던 것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수주에 대한 양을 보면 이 윤성 FNC 같은 경우에도 LG 에너지 솔루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현재 가격대는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가격대라고 보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 기업으로 덕양산업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양산업이라는 기업은 조금 개별적인 종목이긴 한데 이 기업이 보면 이 미국 조지아주의 애틀란타 북부 쪽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공장에서 하는 일이 바로 이 2차 전지 배터리 모듈을 생산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배터리 모듈에 대한 부분 자체를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이 최근 들어서 미국 내에서 해리스에 대한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 부분 그리고 현재 전에 이루어졌던 앨런 머스크와 트럼프와에 대한 대담회를 통해서도 앨런 머스크가 계속 전기차에 대해서 홍보하는 역할을 해줬다는 부분도 이런 배터리 모듈에 대한 부분에서 안정성을 추구하는 기업이라면 저는 다 같이 한번 재평가를 좀 받을 수 있다고 보고요. 특히 전일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를 통해서 화재 대책에 대한 연구 개발을 좀 더 나서겠다라는 것도 밝혔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변화를 좀 더 기대해보자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기차 화재 이슈에 주목할 만한 두 종목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의 수익률 탑5 바로 확인해 봅니다. 네, 지금 화면으로 수익률 탑5가 나가고 있습니다. 탑5지만 종목은 6개 종목이 나가고 있는데요. 파마리서치가 1위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파마리서치가 지난주 화요일부터 하루 빼고는 계속 빨간불을 켜면서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오늘도 신한투자증권에서 여전한 저평가 구간이라는 리포트를 내면서 강세를 보였고요. 오늘 51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파마리서치 수익 극대화 전략이 유효할까요? 지금 이제 우리가 파마리서치 같은 기업은 어떻게 보면 메이저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기업들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최근에 시장에 대한 움직임은 전국 단타대회가 좀 열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뭐 하루 이틀 만에 또 급등이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날 또다시 하락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파마리서치는 이제 일단 수급적인 부분 자체가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를 올려내는 과정들인데 이런 부분은 추세 추종에 대한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타의 종목군들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도 무방하지만 이 파마리서치는 좀 더 긴 시간을 두고 보시더라도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대신 이제 큰 종목이다 보니까 우리가 주가의 100%까지 보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겠죠. 다만 우리가 현재 구간에서는 뭐 적어도 20만 원대까지는 한번 강한 슈팅을 좀 더 보여주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고 전일 우리가 급등이 나왔던 것이 대성에너지 그리고 GSE 두 가지 종목이었는데 GSE는 8일 날, 그리고 대성에너지는 5일 날 말씀을 드렸던 기업입니다. 둘 다 최근 중동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이런 에너지주들이 급등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에너지주들은 이제 단순 테마로 우리가 인식을 할 필요가 있고요. 대신 이런 테마주들을 공략하실 때는 올라갔을 때, 뽑아낼 때 쫓아가는 추격 매수를 하지 마시고 방송 보시면서 이상로가 왜 이 타이밍에 왜 저렴한 가격대에 추천할까를 생각을 하시면서 오르기 전 타이밍을 좀 노려보신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중동 불확실성은 여전히 살아있는 모멘텀이고 대신에 이것들은 단순 테마로 우리가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원픽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한국항공우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이제 잘 가는 종목 중에 한 군데가 이 방산주들이 상당한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이 방산주 안에서도 이런 불확실성이 좀 커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한 개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향해서 진격을 했고 러시아 본토에까지도 지금 진격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방산주가 저는 재평가를 좀 받을 수 있다 보거든요. 특히 이제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말레이시아라든지 또는 폴란드 이런 해외에 대한 부분의 사업이 확대가 되면서 재평가를 좀 받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라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가야 되는 방향이 우주 분야입니다. 이 우주 분야에 대해서 인공위성이라든지 또는 우주 탐사 등에 대한 미래 사업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더 꾸준한 국책 과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감안했을 때 한국항공우주에 대한 오늘 상승은 눈여겨볼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신고가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적인 목표가는 66,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54,5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상로 텐텐백월 원픽은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아래 나오는 번호를 통해서 이상로 파트너의 노하우가 들어있는 수익맥 검색기 활용 강의 무료로 수강 가능하니까요. 도움 받으셔도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